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에는 묘향 찻집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일단 우리 센터장님 네, 그렇죠. 의견도 있고 해서 아무튼 우리 많은 방송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색다르게 좀 하고 싶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랜만에 이제 또 네. 같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좋은 좀 내용으로 한번 좀 신박한 그렇죠. 이런 프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 현안, 네. 그리고 뭐 그것뿐이 아니라 통일과 안보와 연관된 네. 모든 그런 국제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네, 예. 아주 알기 쉽고 네. 또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묘향 찻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일단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우리가 뭐 친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찻잔을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담소를 나누듯이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네.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네. 시사를 풀어본다. 찻잔을 이거 새로 준비했는데 차는 없어요. 지금. 아, 예, 묘향산 찻집에서 마시던 그런 찻잔 같은데 네, 잘 그렇죠. 장만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지만 우리 이영정 센터장님이십니다. 일단 직함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도대체 저도 처음 많은 전략연구원이라든가 뭐 전략연구소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그만큼 뭐 우리가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 이제 네. 전략 문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용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지내셨던 이제 한민구 대장 네. 예비역 대장께서 원장을 맡고 계시고 뭐 문성묵 박사나 신범철 박사, 네. 뭐 유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군사 안보, 대북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월간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이제 발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이제 대학원에서 네네. 박사 과정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학술 등재지를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 학술 등재지에다가 그렇죠. 예, 네. 이제 논문을 투고해서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좀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무 박사님 원래 장군님이셨죠? 아, 그렇죠. 원스타시고요. 예비역. 그리고 현역일 때 저도 같이 뭐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마는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시죠. 계속 나가셨던 분이구나. 그렇죠. 네. 일단은 이게 뭐 전략이가 북한에 관한 일체 모든 그런 대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오늘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뭐 최근에 보면 일단 우리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 네.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는 뭐 늘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뭐 저그 때도 통일 문제, 안보 문제, 대북 네. 문제 이렇게 서열이 가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뭔가 새로운 소식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진용을 새롭게 짰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하겠죠. 외교안보 대북 정책을 가장 이제 총괄해서 뭐 컨트롤 타워라 그러죠. 그 부분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네네. 여기에 이제 안보실장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오랜 친구 김성한 고려대 교수 전 외교부 차관 거기가 이제 임명이 됐고요. 예. 1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네네. MB 정부 때 사실은 대외전략 비서관을 한 경력이 있고요. 2차장에는 이제 신인호 카이스트 소장 네네.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 네네. 또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좀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경우에도 네. 사실 현역 의원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뭐 현역 의원이지만 네. 통일장관, 외교장관 이제 일이 많으니까 되게 청사에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뭐 한 표가
소중한 그러네요. 이런 표결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예, 아마 예. 뭐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국방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교안보 진영이 짜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브레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북 또 안보 뭐 이런 철학을 집행하는 핵심 측근들이다, 핵심 그 브레인들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여담인데요.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냐 아. 이거가 그거 뭐 어떤 오묘한 분이- 얘기죠. 예, 어떤 예. 분이 말씀하긴 그게 인왕산인가요? 예. 인왕산의 기운이 다 없어졌다. 뭐 아. 용산의 기운이 세다. 뭐 뭐 이런 풍수나 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 또 대통령 또 당선인 네네. 이쪽에서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뭐 의지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그런 기운이 쇠하든 뭐 하든 뭐 그렇죠. 대통령 권력이 뭐 막강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용산에서 좀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윤석열 당선인 그 행보를 그동안에 보면은 네네. 좀 과도하리만큼 그 본인이 이제 대선 기간이나 네. 이런 때 공약했던 거 네. 그거를 뭐 되게 좀 이행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대구시장 다시 오겠다 이러면 대구시장에 뭐 찾아간다든가 뭐 그래서 아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부분이 광화문 정부청사가 마땅치 않아서 그거는 실행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네. 대체 부지로 이제 용산을 선정했고 뭐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던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 공약을 지키겠다 이런 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모든 일에서. 예, 그 어퍼컷. 네. 하고 또 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왕산의 청와대는 뭔가 북한을 등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용산은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방향이. 네, 북한 네. 그에서 네. 미국기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제일 먼저 그 청와대. 남산 타워가 보이고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국방부 청사가 보인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맞대놓고 그저 마주 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외교안보 진영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네. 110대 네. 네 뭔가 정책이 110가지의 이제 국정 과제가 네. 나왔죠. 사실 이게 그 한 180페이지 돼요. 이야. A4는. 그러니까 뭐 이 내용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과제라든가 현안 이런 것들이 뭐 삼라만상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한번 이거 파일을 구해서 한번 보시면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정말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한. 그럼요. 이거는 뭐 다 공개가 된 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하고 약속한 110가지를 모아놓은 거니까. 110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관심 있는 건 통일 대북 그렇죠. 분야만 보면 되죠, 네네. 일단.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네. 평화의 한반도. 어. 여기서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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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라는 이거 건 뭐 뭔가 말하면, 네. 비정상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그 대선 기간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 좀 굴종적이었다. 북한 눈치 보기였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외면한 것이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고 이거를 바로 잡는데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서도 뒤에 보면 또 평화의 한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은 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없는 네.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분명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차별화된 점이 있죠.
첫 번째 이제 북한 비핵화 이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도 다 추진을 했던 거지만 그렇죠. 여기서 보면 국제 공조, 특히 네. 이제 한미 공조, 한미일 이게 좀 중심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남북미 안보 대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이 이거 어디서 삼자요? 많이 본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예. 김정은, 뭐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예. 뭐 삼자 뭐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왕따 당했다 아니다 논란도 있었지만은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의 대화를 어. 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 꼭 정상 외교뿐만이 아니라 실무진이라도 그래서 네, 네, 네. 판문점이나 음, 워싱턴에 네. 연락사무소 남북미 안보협의체 안보 대화의 어떤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 네, 네. 이거 뭐 이런 원대한 꿈을 지금 내세운 게 있고 첫 번째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의 정상화 네. 그래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런 게 있습니다.